박찬종 의원님, 뭐 전 의원님 하면 전 장관 안 하신 분이잖아. 내가 장관한 경력이 있으면 박찬종 전 장관님이었을 거야. 예. 아니 근데 뭐 총리 자리도 이게 고사하신 분인데 뭐 장관 자리 정도야. 뭐 대통령도 시험으로 뽑는다면 예, 박찬종 대통령 된다는 소리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시험으로 뽑는다면 대통령은 박찬종이다 이런 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시절이니까 그 뭐 장관 같은 거야 뭐. 좀 민망한 얘기인데, 아무것도 아니고. 좀 민망한 얘기인데 네. 제 유튜브에 이제 방송을 네. 하면 그 댓글 중에 네. 한 10% 정도는 네. 박 변호사님이 대통령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 이렇게 이게요. 나온다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아, 달아준다고 감사합니다. 진짜 그런데 누구도 이번에 나서십시오는 안 해.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겠지. 이제 박찬종 변호사님 같은 분이 대통령을 누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러니까 윤석열도 그런 마음으로 좀 해라 이런 주문도 좀 있는 거고, 이재명 같은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는 이 나라가 됐으니까 지금 이거 어떡합니까?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예요. 그런데 매일 벌이고 있는 일이 매일 거짓말의 연속이고 뒤집어 씌우기의 연속입니다. 매일. 대장동 사태 조금씩 싹 좀 들어가는 것도 같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러다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는 꼭지점에 네. 국민의힘당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연출해 내려고 곽상도 의원이 그 아들이 퇴직금 50억 받은 것에 대해서 뭐 은행과 관련된 이게 김만배 팀에 편의를 제공했다. 알선 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는데 저는 그 당연히 기각될 줄 알았어요. 요게 이제 구속되면 이재명 지사가 처음부터 얘기가 대장동 게이트 배우는 국민의힘당이라 그랬거든.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니까 검찰이 김호수 검찰이 그걸 입증해 주려고 하다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이재명 소환도 안 하고 그러게요. 부실액이 50억 클럽에 들었다는 사람 구속영장부터 청구하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조사를 뭐 황제 조사를 하고 그냥 그러게요. 뚜껑 덮고 뭐 이런 식인데 이건 말이지. 앞으로 역사적으로 반드시 대장동 게이트는 규명이 돼야 되고 확신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책임이 물어져야 하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근에 이 당사에서 그 회의할 때 뒤에 그 백 화면에 이재명 후보가 등장할 때는 이재명은 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요걸 패러디해 갖고 그 밑에다가 안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요 밑에 안 합니다. 왜 그러니까 이게 뭘 제안했다가 여론에 부딪히니까 싹 바꿔버려요. 안 한다. 다시 고려하겠다. 기본소득도 안 한다고. 자꾸 후퇴하거든. 그러니까 안철수를 철수 전문가라고 했더니 이재명이야말로 안 한다. 안 한다 이재명. 한다 해놓고 안 하는 게 이재명.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중요한 말을 했죠. 그 조카 살인범 아주 잔인하게 모녀를 살해했어요. 칼로 말이죠. 37번 찍고 37번. 그 현장을 탈출하던 그 여자의 아버지가 6층에서 뛰어내 중상을 입고 하는 아주 잔혹한 이 범죄에 대해서 이걸 데이트 폭력 개념으로 낮춰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 청년들 질문에 답변한 건데 포악한 살인범이 생산되는 그런 DNA 구조를 가진 이 집안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되겠느냐? 그리고 처음 변호사 시작을 성남에서 해가 조폭과 여러 가지 일련이 있는 거 지금 정황이 아주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형수에 대해서 욕설 퍼부은 거 이 대표 들어봤습니까? 들었어요. 뭐 끔찍해서 뭐 들을 수가 나는 없어요. 이런 말이 있다고 해서 안 들었는데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마디 형수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신체 부위를 들어서 찢어버린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거는 그 한마디만으로도
일본 같으면 수상이 안 되고 미국 같으면 대통령 후보가 안 됩니다. 네. 그 한마디가 그러니까 아니 끝이죠. 포악하다고 하는 홍준표 의원 말이 그의 어느 구사에도 그 포악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양이 없어. 교양. 교양이라는 게 뭘 많이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도리, 도덕률을 깨닫고 기본적인 몰라도 게, 네. 예를 들면 조선조 시대 같으면 교양인이라는 게 사서삼경을 통달했으만이 교양인이 아니거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군군 신신 민민 임금은 임금의 도리를 알고 신하는 신하의 도리를 알고 백성은 백성의 도리를 안다. 지사, 시장, 대통령은 각기 그 도리를 깨닫는 사람이 돼야 된다.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아 그럼요. 만기칠람 할 수 있습니까? 네. 국정의 전부를 한 대통령이 다 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여야 간의 후보 경쟁할 때에 이 당내 경쟁할 때 당내 후보들끼리 네. 텔레비 토론하는 거 보고 이거 안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이걸 안 해야 된다 그랬어. 네. 퀴즈 문답식으로 그래요. 뭐에 대한 그 아십니까? 모를 수가 있지. 근데 모른다 하면 이것도 그걸 모르는데 어떻게 대통령 돼? 이렇게 또 돼버린다고. 네.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돼요. 대통령은 경륜이라는 게 백과사전적으로 뭘 많이 알고 있어야 그게 경륜이 아니거든. 그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 주택 문제도 지금 이게 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도대체 서울의 주택 중에 몇 %냐? 저 모릅니다. 그렇죠. 대통령 후보 되니까 그거 외우려고 말이지. 아니죠, 그게. 그 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지, 그런 그 수치는. 전문가한테 맡기면 되는 거지. 그럼 뭐하러 외워요? 예. 거기다 역대 대통령 중에 그런 점에서 이 만기 칠남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예. 그 제일 낮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이 김영삼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먼저 됐어요. 이게 시사점이야. 예.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책을 많이 읽었거든. 예. 좀 이게 뭐 제가 존경했고 사랑도 받아 어른을 두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 양반은 이제 상고 나왔다 하는 그걸 메꾸기 위해서 책을 아주 많이 읽었어요. 예. 많이 읽었는데 국회의원 하면서도 연설문, 질의서 본인이 다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6대의 재경의원, 7대의 재경의원 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했는데 김대중 의원이 손들어주지 않으면 예산이 통과 안 된다. 이럴 정도가 됐거든. 근데 그게 전부 본인이 연구해가지고 그걸 근거로 다 연설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걸 대통령 되기 전에 전집을 냈는데 14권입니다. 14권. 아이고. 그래서 저는 이 14권은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쓰셨다. 직접 쓰신 것이다. 그런데 재미있는 비유가 있어요. DJ는 직접 쓴 14권의 책을 출판했는데 김영삼 대통령 YS는 절반은 7권도 평생 안 읽었다. 제가 YS 비하하려고 하는 얘기 아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다 재밌는 똑같이 얘기네요. 사랑을 받았는데 예. 강도는 YS가 좀 더 높았어요. 그게 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 대통령 되는 이는 국가 원수로서 국가 전체를 조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재명은 그 조망 능력에도 문제가 있고 인성의 첫째 문제가 인성에 본인이 교양인다운 사고방식을 앙하고 있다고. 그래 여기서 급하니까 이 말을 해버리고 저 가서 이 말 뒤집고 네. 그러니까 패러디가 나오죠. 합니다. 이재명은 합니다. 그 다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이걸 어떻게 믿고 대통령 후보라고 그래 찍어줄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불쾌한 기억이 있는 거는 오소포라고 미국 네. 상원의원이 왔을 때 그 면제라도 되고 1910년 한일 합박은 미국 책임이라고 그냥. 미국의 앞잡이 미국이 뒤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해서 됐다는 터무니없는 이 얘기를 이게 뭘 공부를 전혀 한 흔적이 없어. 공부를 전혀. 그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폭 관련 변론 열심히 하고 김부선이 따라다니느라고 공부했겠느냐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여론조사는 저는 안 믿습니다만 어떻든 골든 크로스가 됐고 이재명의 여론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있으면요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하고 있으면 부정선거에 대한 유혹이 있을 거예요. 여론을 뒤집어 놓고. 그래서 이재명은 안 합니다도 있지만요. 사악한 사람이라서 무슨 짓이든지 저지를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 막판에 뭐 제2의 김대엽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뭘 하고 뭐 안철수를 끌어들이는 등 무슨 짓을 하고 나중엔 부정선거까지 양정철이 이해찬하고 돌려버리면 이게 이재명이 될 수도 있어요. 이재명 성격의 특성은 관상학적으로도 그렇고 그 무슨 말하는 짓은 다 품새를 하죠. 보면 예. 합니다 했다가 금세 안 합니다 하는데 안 합니다에 또 논리도 개발해갖고 그렇다고 들리게 해요. 예. 순발력이 빠르고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데 이걸 나쁜 데만 이용한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골든 크로스에 접근하고 있는 그 결정적 원인과 이유가 이쪽 윤석열 팀 때문이야. 네. 이쪽 국민의힘 당 때문에. 왜? 지금 이 두 사람의 격차가 거의 좁혀지고 네. 어제부터는 일부가 조금 이재명이 앞섰다 하는 그 여론조사에도 묻기를 정권 교체라고 물었어요. 탈환이나 아니고 정권 교체를 물었는데 그 여론은 유지보다도 한 15% 이상 이게 교체 쪽이 높아요. 예. 이러함에도 국민의힘당이 이런 것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준석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재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질 수 있어요. 지면은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는 세상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국민의힘당이 아니에요?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면 내년 선거에 투표율이 저조할 가능성이 있고 질 수 있어요. 저조한 것은 중간층과 야권 쪽으로 향했던 유권자들이 포기할 가능성이 네. 많아. 실제로 지금 유력 후보 중에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둘 다 싫다. 그 홍준표 얘기하네요. 아니 홍준표가 아니고 유튜브 대표가 예. 싫다. 둘 다 싫다. 어떻게 최악의 후보들만 이렇게 골라내느냐. 둘 다 싫다. 둘 다 싫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싫으냐 하면 물론 이재명을 더 싫다 그래. 이재명 절대 찍어주지 못한다. 근데 어떻게 내가 또 윤석열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정을 하면 이거 끔찍한 세상 되는 거 아닙니까? 끔찍한 일이 어떤 형태로 벌어질 것인가 지금 얘기를 하면 상상이 안 가짜 되는. 뉴스 퍼뜨렸다고 얘기할 것 같다니까. 다음에 예. 이게 국민의힘당이 수스리지 못하면 내가 여 출연해가 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나는 어떤 행동을 할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끔찍한 변호사님, 일이 생길 것이. 끔찍한 일이 생기는데 변호사님이 그 끔찍한 일에 대항해서 어떤 일을 또 하시나요? 보관이 내가 가지고 얘기 안 할게요. 예. 야, 끔찍한 일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 대장동 사태가 이제 성남에서 해먹던 게 대한민국의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우리 체제, 자유민주주의 이 기본, 이 시장 자유주의 이런 기본 체제, 한미동맹 이 기본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상상을 못하는 나라가 처음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한 반 망가뜨렸으면 요 나머지 반을 싸그리 망가뜨려서 지네들이 원하는 사회로 만들 이 사람은 그런 거는 할 사람이야. 그 동북아 지도상에 그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 남쪽 10만 평방킬로미터가 사라지는 쪽으로 간다. 그렇죠. 그마저도 빨갛게. 예. 그렇죠. 빨갛게. 빨간 쪽으로 분홍 색깔에서 점차 붉은 색깔로 사라져가게 될 것이다. 이게 중국의 뻘건 거 이쪽 러시아의 뻘건 게 밀고 내려와서 북한 뻘건데 그 남한까지 그냥 뻘겋게 쭉. 이게 세계 평화에도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되면은요. 그거를 미국에서 또 알고 있을 텐데 근데 이 선거를 뒤집어 버리면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거 참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겠는데요. 큰일 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지만 고지 탈환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이 윤석열 캠프가 그런 마음이 없이 이준석이도 그렇고 지금 이게 자기들이 다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김칫국을 너무 먹고 아까 주장하신 하위 개념
뭐 돈, 그다음에 저 지방선거 공천권에만 이 계산을 하고 있고, 그다음 이재명이 되면은 어떤 나라가 될지를 상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오늘이 12월 3일인데 네. 어제 텐진에서 국정원장 서훈 국정원장하고 중국의 외교 담당 국무위원, 네. 중국 공산당 체제니까 그렇죠. 외교부 장관보다도 위에 위죠. 있지요. 예. 그 위에 상감 자격으로 했는데 예. 그 텐진에서 이 회담을 했는데 이게 종전선언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온. 물론 중국이 그것도 예민한 사람들이니 영리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교전 당사국에 참여 없는 종전선언은 의미가 없고 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교전 당사국이라면 1953년 7월 30일 휴전 회담, 예. 휴전 회담 때 그 휴전 조약 당사자가 미국, 북한, 중국이거든. 예. 한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이 정전희 대표, 백선엽 장군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정전하는 거 반대다. 그래 안 갔지만 실제로 당사자니까 이 네 개 나라가 모여가 종전 선언을 논의하는데 종전 선언 논의하는 게 아니라 평화 협정을 해야죠. 네. 지금은 우리가 전쟁 상태가 잠시 이게 휴전이죠. 정전 상태니까 휴전. 총수만 멈췄으니까 예. 요거를 실질적으로 평화 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논의해야 할 게 전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피해 배상을 어느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한국 쪽에서는 5만 명의 남한 출신 포로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대부분 돌아가셨다. 그럼 돌아가신 유해는 어찌 하느냐, 생존자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 합의해서 평화 협정이 되면 그게 전쟁이 끝난 거지요. 네. 그게 전쟁이 끝나는 건데 이걸 가만히 두고 그냥 북한의 70개 형식적으로만 종전선언. 그렇지. 북한의 70개가는 핵폭탄도 두고 그다음에 한만 국경에 중국군이 갈수기에는 바지만 걷으면 넘어올 수 있는 그게 28만 명, 연해주 무라지보스톡 쪽 환경도 북쪽 거기 러시아군이 있고 이걸 그대로 두고 종전선언을 하면 평택에 있는 미군만 고립되어 있는데 이거 나가라 하거든. 나가라. 이게 미군이 여기에 있는 거는 상징적이거든. 이게 북한의 핵 억제력을 위한 상징적인 것인데 그 미국의 어떤 의지의 표명인데 이게 나가라고. 나가라. 광화문은 대사관도 점령하고 그리고 대사도 미국으로 가라고. 이런 사태가 생기면 광화문이 적색 좌파들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돼 가지고 이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경찰력도 무기력해서 손 못 씁니다. 그렇죠. 다 도망갈 거예요. 관할 종로 경찰서 남정 경찰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그게 어찌 됩니까 이게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지켜야 되겠다고 머리에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힘이 없어. 조직력도 없고. 그러니까 투표지가 탄원이라는 말이 있듯이 3월 9일 투표장에 모두 가서 이 정권과 주사파 정권의 승계를 막는 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 윤석열 팀 사람들이 이준석이를 엄중히 징치하고 이게 사과하고 석고대죄하지 않으면 그 선대위도 재구성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전부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도록 하고 하는 이런 일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일대 혁명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사활적 죽기 살기가 필요한데요. 박찬종 변호사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